그래서 좀 같이 풀어보면 좋겠다 싶은 문제들부터 우선 해볼 건데요. 이쪽을 보시냐면은 62쪽. 자, 62쪽을 찾으시고 62쪽에서 385번을 한번 볼게요. 385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과 잘 연결해가지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의미 아닌 정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이거 0부터 3까지 하고 3보다 클 때 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잖아. 그럼 요 상황에서 F2를 구하라 그러면 예진아, F2는 위에 줄 아래 줄 중에 어디다가 집어넣으란 뜻이야?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F2의 값은 얼마겠어요? 1이지. 근데 문제는 이제 F18이거든요. F18은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두 번째.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F18은? 15. 엥? 모르겠는데. 너는 모르겠는데요의 타이밍이 너무 빨라. 5초만 생각해봐. X는 기다려요. 21이에요. F18 21. 전혀 아닌데요? 왜요? 잘 생각해봐. fx가 fx-3이랑 같다는 거잖아. 네. 그러면 f18은 뭐랑 같을까? 21. 오. 자, fx가 fx-3이랑 같습니다. 이거 아니야 지금? 네. 근데 여기다 얼마를 넣었어? 18. 그래, 네가 궁금한 건 F18이니까 여기다 18을 넣었어. 그럼 여기도 얼마를 넣어야 돼?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18을 넣어야지. 네. 그러면 F18은 얼마랑 같은 거야? 15. F15랑 같은 거야. 그냥 15가 아니라, 그치? 네. F15. 그러면 F15는 얼마일까, 예진아? F15는? F12요. 그렇지. F15는 F12랑 같겠지. 계속 가는 거야. 그럼 얘는 또 F 몇이랑 같고? F9. 9랑 같고, 그 다음에 F6이랑 같고, 그 다음에 F3이랑 같겠죠? 맞아요? 그럼 F3은 얼마일까, 예진아? 2. 그렇죠. F3까지 내려오면 그거는 이제 밑에 줄이 아니라 위에 줄에다 넣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위에 줄의 식에다가 X자리에 3을 집어넣으니까 얘는 2가 되는 거죠. 강력이 오케이? 그럼 만약에 강력아 여기서 F 200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일까? 네. 일이지. 그치? 왜냐면 얘는 요거처럼 30 계속 작아지다 보면 F 몇과 같을까 결국은? F2랑 같겠죠? F2랑. 왜냐면 200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그치? 그럼 F2랑 같을 거고 F2의 값은 위에 줄에 집어넣으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규칙을 이해한다면 숫자가 커져도 풀 수 있다. 답은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자, 조건을 이용하여 함수 구하기. 유형 3에 있는 이 조건을 이용하여 함수 구하기는 앞에서 풀었던 프린트에는 없던 유형인데 뭐 이렇게 이제 fxy는 fx 플러스 fy 같은 f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어. 그럼 여기다가 내가 적절한 숫자를 집어 넣어가지고 이 값을 찾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제 386번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휴지 어떻게 풀었어? x, y에다가 2 넣어서 4 구하고 음. x, y에다가 4 넣어서 16 구하고 x랑 y 자리에 일단 처음에 둘 다 2를 넣어봤다. 그치? 그러면 둘 다 2를 넣어보면은 자 x에도 2 넣고 y에도 2 넣고 이렇게 집어넣어보면 그러면 얻을 수 있는 식은 f4는 f2 더하기 f2 이렇게 되겠고 그건 곧 2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f4의 값을 구했다. 그러면 승우야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f4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x, y에다가 둘 다 뭘 넣어봐? 4를 넣어보는 거지. x, y에 둘 다 4를 넣어봐. 그러면 어떤 식이 나와? f16은 f4 더하기 f4니까 얼마가 돼? 4가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식의 x, y 자리에 적절한 숫자, 적절한 숫자를 골라주는 게 이제 포인트죠. 적절한 숫자를 골라가지고 집어넣으면 그 식들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가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한 문제 건너뛰고 88번 한번 볼게요. 88번. 자, 388번은 강혁이가 푼다면 처음에 x 자리에 뭘 넣어볼까요? 0 넣어볼까요? 네, x에다 0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어떤 식이 나오지? F0 빼기 3F2는 0. 자, 이런 식 하나 얻었어. 그 다음에 뭐 넣어볼까? 1 넣어보자. x에 1 넣어보자. 1 넣어보면은 F1 빼기 3F1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넣어봐야 돼. 왜냐면 여기서 F1의 값은 바로 찾을 수 있는데 F0의 값은 요것만 갖고 못 찾죠. 그치? 요것만 갖고는 F0의 값을 찾을 수 없죠. 그래서 F0의 값을 찾기 위해서는 X자리에 한 가지 더 넣어봐야 되는데 그건 얼마일까? 아니, 여기를 잘 봐봐. 여기는 fx고 여기는 f2-x죠. 그렇지. x자리에 2를 넣어보는 거야. 예진아, 2를 넣으면 식이 어떻게 돼? f2 마이너스 3F0 -3f0은 마이너스 8. 그렇지.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승우야, 첫 번째 식이랑 여기 세 번째 식, 이거는 일종의 뭐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운데 있는 식에서 그냥 마이너스 2f1은 마이너스 4니까 f1은 2라고 바로 찾을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승우야? 그러니까 지금 요거에서 이걸 찾은 과정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f1이라는 게 하나의 그러니까 미지수인 거잖아. 그럼 f1에 대한 식이 f1밖에 안 들어가 있는 식이니까 얘를 그냥 풀면 f1은 나오지. f1의 값은 2라고 그냥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이 첫 번째 식에는 그럼 미지수가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거지. f0도 있고 f2도 있으니까. 대신 f0과 f2가 들어가 있는 식이 또 하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도 두 개인 거잖아. 그럼 일종의 뭐라고 보면 돼요? 연립방정식이라고 보면 되지. 그치? 연립방정식. 그래서 이걸 잘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할래, 승우야? 어떻게 연립할까? 그냥 빼? 연립방정식의 풀이의 기본은 미지수 두 개 중에 하나가 사라지게 만드는 건데 여기서 그냥 빼면 사라지는 게 있나요? 그럼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 뺄까? 뭐 더하든 빼든 아무튼 일단 그냥 해서는 안 되잖아. 그냥 더한다고 없어지지 않잖아. 어떻게 해서 더해야 돼 그럼? 너 만약에 3x 아니 x-3y는 0이라는 식과 y-3x는 마이너스 8이라는 식을 만났어. 너한테 풀어보라 그랬어. 어떻게 할 거야? 곱해줘야지. 그니까 일단 x든 y든 맞춘 다음에 더해야죠. 맞지? 그럼 이걸로 다시 돌아가 보자. 자, 여기에서 한다면 여기다 몇 배 할래요? 마이너스 3 곱할까? 네. 그래, 곱하기 마이너스 3 할게요. 그럼 어떤 식이 나오죠? 마이너스 3f0 플러스 9 f2는 0이지. 자, 그 다음에 두 식을 어떻게 할까? 더할까 뺄까? 뺍시다. 빼면은 얘랑 얘가 없어지겠죠? 얘에서 얘를 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8f2가 마이너스 8이지? 그럼 f2가 얼마예요? 1. 자, f2가 1이면 여기다 집어넣을게. 여기다 집어넣을까? f2가 1이니까 얘가 마 3이잖아? 그러니까 f0은 얼마? 3. 그쵸? 요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치? 적절한 숫자를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두 식을 잘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답이 얼마니, 유재야?
답이 5였나? 그쵸? 여기 요랑 요거를 더하세요니까 답은 5라고 찾으면 되겠다. 예진아 이거 푼 거 이해되니? 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문제도 볼게요. 389번. 자 389번을 보면은 임의의 실수 xy에 대하여 함수 f가 얘를 만족시키고 f1이 2일 때 오는 것만을 골라라. 자 f0이 1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식에다가도 마찬가지야. 여기다 적절한 숫자를 좀 넣어볼 건데 강혁아 얼마를 좀 넣고 시작해보면 좋을까? 그치? 기억에서 판단하고 싶은 게 f0이니까 제일 처음에 x에도 0 넣고 y에도 0 넣어볼게. 자 성빈아 요 식의 x, y 자리에 전부 0을 넣는다면 얘는 뭐가 될까? f0은 f0 곱하기 f0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f0이 f0의 제곱이랑 같은 거잖아요. 맞지? 그럼 휴지야 여기서 f0이 1이라고 할 수 있나? 저 이렇게 안 풀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풀었어? 저 이거 그냥 F2 먼저 구한 다음, 아니 마이너스 2 먼저 구한 다음에 f 얼마를? F 마이너스 2 구하고 아 f 마이너스 1 구했어. 그럼 x, y 얼마 넣었어요? 뭐 넣었더라? 잠깐만요. 아 저 이거 2 구하고 3 구하고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마이너스 2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자, 차근차근 말해줘. x, y 얼마를 넣었다고? 처음에? 처음에 1 구해. 1, 1을 넣었어요? x에도 1 넣고 y에도 1 넣었어? 자 그러면은 이런 식이 나오겠네. f2는 f1 곱하기 f1. 네. 근데 f1이 2니까 2 곱하기 2에서 얘는 4겠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1 해가지고 3 구하고 x에 2 넣고 y에 1 넣었어? 네. 그러면은 f3은 f2 곱하기 f1이네요. 그러면은 얘가 4고 얘가 2니까 8인가? 네. 그리고요. 거기다가 x에다가 3 넣고 음. y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1 나오니까 3 넣고 마이너스 2. 네. x에 3 넣고 y에 마이너스 2를 넣었다. 오. 그러면 f1은 f3 곱하기 f 마이너스 2인가? 네. 근데 f1의 값은 2였고 f3의 값은 8이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f-2가 4다? 아니 4분의 1이다? 네. 이렇게? 네. 그러면 니은은 틀렸네? 네.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2랑 마이너스 2 해가지고 f2의 값을 알고 있고 f-2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x에 2 넣고 y에 마이너스 2 넣었다. 그치? 그래요. 그러면 요렇게 집어 넣으면 그러면 f0은 이렇게 되겠네. f0은 f2 곱하기 f-2가 될 거고 아까 전에 f2가 4였고 f-2가 4분의 1이었으니까 4 곱하기 4분의 1이 돼가지고 얼마가 돼? 1이 되네요. 그쵸? 잘했네. 그러니까 여기서 맨 처음 우리가 00을 넣었을 때 요렇게 나왔잖아요. 만약에 이것만 보고서 f0은 1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약간 오류가 있죠. 왜냐면 여기서는 f0이 얼마일 가능성도 있어? 0일 가능성도 있잖아. 그치? 우리가 이거 만약에 x는 x제곱이다 이런 방정식을 만났을 때 예진아 요 방정식의 해가 1인가? 네.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잖아. 네.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1일까? 2차 방정식 해가 뭐예요? 1이요? 그럼 해가 뭐예요?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x제곱 마이너스 x가 0이잖아. 0이랑 1이요. 그렇지.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x는 0 또는 1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잖아요. 정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까 맨 처음에 요것만 가지고는 내가 1이라고 확신할 순 없지. 그치? 그래서 휘재 방법 좋네요.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하나씩 찾아서 마지막에 정확하게 f0이 1이다 라는 걸 찾았죠. 그럼 요거는 맞는 거고. 자 그럼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fnx가 fx의 n제곱이다는 어떨까?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가 좀 전에 어떤 걸 해봤냐면
F1하고 그러니까 F1하고 F1을 곱해가지고 F2를 4라고 찾았잖아요.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 FNX라는 거는 요런 거 아닌가? FX 더하기 X 더하기 띵띵띵 해가지고 얘가 X를 N개만큼 더한 게 FNX죠. 그죠? 그러면 요런 상황일 때 요 식이랑 잘 비교해보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는 하고 이걸 뭐라고 쓸 수 있을까? fx 곱하기 fx 곱하기 띵띵띵 해서 fx를 몇 번 곱한 거랑 n번 곱한 거랑 똑같은 값이 되지 않을까? 그치?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약간 풀어서 써봐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숫자를 조금 줄여가지고 한번 해볼게. 만약에 예를 들어 5x를 한번 봅시다. f5x. 우리가 f5x를 만나면 f5x를 강여가 f4x 더하기 x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f4x 더하기 x는 요 관계식에 의해서 뭐 곱하기 뭐라고 볼 수 있어? f4x 곱하기 fx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또 f4x는 자 역시 또 f3x 더하기 x로 쪼갤 수 있잖아. 그럼 이거는 또 f3x 곱하기 fx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결국은 f4x 곱하기 fx, f3x 곱하기 fx 이런 식으로 여기서 숫자가 하나 줄어들 때마다 뒤에 fx 하나씩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f3x에다가 fx를 2번 곱하는 게 되는 거잖아. 그치? 요런 과정을 반복해 나간다면 결국 f5x는 fx를 몇 개 곱한 거다? 5개 곱한 거랑 똑같아질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은 그럼 nx면 이렇게 써도 되겠구나. 그치?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죠.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요 라인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라서 여러 개를 풀어봤고요. 이건 좀 새롭죠? 지난 프린트는 없었으니까. 자, 그 옆에 있는 애로 가서 뭐 정의역, 공역, 치역 요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한 거고. 성빈아, 정의역은 뭐였더라? 화살표를 쏘는 거. 그쵸? 화살표를 쏘는 애들의 집합이죠. x 값들의 집합이고. 공역은 뭐죠? Y가 y 값들의 집합이고. 치역은 뭐죠? 화살표를 맞은 화살표를 맞은 애들의 집합이죠. 그래서 치역은 항상 공역이 뭐였어? 그렇지. 야, 너 390번 풀었니? 글다가 헷갈려. 하려고 해봤는데 못 풀었어? 일단 아무튼 집에 가서 프린트를 펴봤구나. 거의 다 했습니다. 야, 감격적이다. 목요일날 내가 남겨서 설교를 한 보람이 있구만. 자, 390번 한번 봅시다. 어디까지 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고 요거의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을 때 공역과 치역이 같다 그랬으니까 지금 요 집합이 x에서 x로의 함수라 그랬으니까 정의역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해요? 공역이기도 해요. 그죠? x에서 x로 가는 함수니까. 근데 또 공역과 치역이 같다 그랬으니까 얘는 또 뭐이기도 해? 치역이기도 해. 그죠? 치역이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번 프린트에서도 봤죠? 마이너스 2부터 3이라는 범위가 이렇게 잘라져 있는데 그게 자 요렇게 돼서 x 값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똑같은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이라는 똑같은 범위가 또 치역도 되는 거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네, 이게 정의역과 치역이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그러면 강여가 이게 정의역이고 이게 치역이 되려면 이 안에 그려지는 그래프의 모양은 어때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대각선이 돼야 된다 그랬지. 그지? 대각선. 그래서 이쪽 대각선이냐 아니면 반대쪽 대각선이냐 둘 중 하나인데 자, 문제에서 a-b의 값을 구하라 그랬고 a, b가 0은 아니다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두 가지 경우 다 한번 구해봅시다. 예진아, 올라가는 것부터 구해볼게요. 만약에 여기랑 올라가는 그래프라면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거잖아.
여기가 몇 컴마 몇이야 예진아? 마이너스 2, 음. 0. 아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위에 요거는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아예 3, 그치. 그러면 우리가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 그래프를 찾고 싶어. 함수의 식을 찾고 싶어. 그럼 뭐부터 찾아야 돼? 기울기. 기울기 얼마일까요? 1이죠. 기울기 1이고 3,3을 지나가는 직선 찾으면 뭐가 나올까요? 네? 기울기가 1이면서 3,3을 지나가는 직선 3x y는 마이너스 3x. 잠시만요. x 아니에요? 그냥 x예요. 그쵸? 네. 맞죠? 원래는 x 마이너스 3 괄호 닫고 플러스 3 이거잖아요. 그치? 어차피 없어지니까 x만 남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거라고 생각하면 예진아 a, b가 얼마야? 1 a는 1, b가 0. b가 0이지. 그러면 이거는 뭐에 걸려? 저기 조건 A. 그죠? 맞아. 요 조건에 걸리죠. 그러면 승우야, 올라가는 그래프는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답은 뭐야? 이제 내려가는 녀석이지. 그치? 그럼 승우가 해보자. 자, 요 점의 좌표는 뭐지? 마이너스 2,3. 요 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이번에도 요 놈과 요 놈,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찾을 거니까 먼저 얘네들의 뭘 찾아? 기울기. 이번에는 기울기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2. 그럼 y는 마이너스 괄호 x 플러스 2 좋아. 그럼 y는 마이너스 x 음 플러스 1이 좋아. 자, 그러면 성빈아, 이 함수를 찾았는데 그게 이거야. a는 얼마, b는 얼마? A는 마이너스 1, 그렇지. B는 2, 그렇지. 그러면은 a 빼기 b는 얼마? 마이너스 2. 오케이.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요 라인에 있는 문제 중에서 우리 제일 밑에 있는 문제도 하나 볼게요. 393번으로 갈게. 393번. 자, 이번에는 1차 함수 얘의 정의역이 이렇게 되어 있고 공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실수 a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이겁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범위를 딱 보니까 어떻게 해놓고 시작하면 좋겠어? 좀 전과 비슷하지 않나? 그지? 이번에도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이니까 어떻게 할까? 선을 쭉쭉 그어가지고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위에 풀었던 문제랑 다른 거는 위의 문제에서는 이 범위가 정의역인 동시에 공역이고 그러면서 치역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범위를 그리면 대각선이 딱 나와줘야 돼. 근데 이 밑에 393번 문제는 자, 정의역까지는 오케이. 근데 두 번째 범위가 치역이 아니라 뭐예요? 공역이에요. 공역. 얘가 치역이라고 했으면 대각선으로 풀면 끝나는데 치역이 아니야. 공역이야. 그리고 1대1 대응이라는 말도 없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대각선으로 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대각선으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정의역의 양 끝값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정의역의 양 끝값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요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예진아 f 마이너스 2는 얼마야? 마이너스 뭐라고 써야 돼? f 마이너스 2는? 2. y는 f 마이너스 2는으로 시작하면 돼요. 그게 y는이나 마찬가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렇지. 이렇게 써야 되고 f1은 x 마이너스 x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상황을 둘로 나눠 볼게요. 자, 1번, 2번에서 a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가볼게. 승우야, 왜 이걸 나눠야 될까요?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는 뭐가 다르지? 그러니까 1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서 A의 역할이 뭐죠? 이게 뭐야? 기울기지. 그럼 기울기가 양일 때하고 기울기가 음일 때는 뭐가 달라? 그래프의 요거냐? 요거냐? 방향이 달라, 방향. 이건 어느 방향? 위쪽 방향 좀 부정확해. 어느 쪽 위? 오른쪽 위. 그래프가 요렇게 가죠. 얘는 어때? 요렇게 가죠, 그쵸? 그럼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얘는 x 값이 1일 때부터 x 값이 마이너스 2일 때부터 x 값이 1일 때까지를 요렇게 쓴다면 무조건 마이너스 2일 때 값이 어때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 값이 요거에 비해서 작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값을 가질 거고 여기서 뭘 가져? 최대값을 갖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그래프 방향이 이렇게 생겼다면은 이거는 요렇게 똑같이 그었을 때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2, x가 1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번엔 여기서 뭘 갖고? 최대값을 갖고 여기서 최소값을 갖게 된다라는 게 차이점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마이너스 2랑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는지 다 찾아놨잖아. 그럼 휘재야, 요 경우라면 이때 치역의 범위를, 치역이라는 건 함수값의 범위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값이 가장 작고 1 넣었을 때 나온 값이 가장 크다 그랬으니까 그때 자 y 값의 범위, 치역의 범위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요걸 보면서 아이고야 마이너스 4. 잘 봐. 지금 여기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값 그게 y의 최소값이에요. 그럼 아까 전에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가 바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값 아닌가? 그러면 얘를 y의 무슨 값이라고 봐야 돼? 최소값. 여기 그러니까 소문자 m이 얘였던 거죠. 그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값이 얘였으니까 최소값 자리에는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거꾸로 그러면은 최대값 1을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잖아. 그럼 이쪽 y가 제일 클 때 이때의 값을 뭐라고 써야 돼? a-1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지금 상황에서의 치역이거든요. 근데 강혁아, 치역은 항상 공역에 뭐가 돼야 되니까? 포함.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집합? 야, 합집합, 교집합이 왜 나오지? 치역은 공역의 무슨 집합? 부분집합. 부분집합이 돼야 되니까 이 녀석이 문제에서 얘기한 이 마이너스 3부터 1이라는 범위 안에 어떻게 돼야 돼요? 포함이 돼야 돼. 포함. 그래서 수직선 그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수직선 그려가지고 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하고 a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리고요. 예진아, 이 범위가 어느 범위에 포함돼야 된다고? y가 공역에 포함돼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건 치역이고, 그지? 공역은 뭐지 지금 이 문제에서? 공역이 뭐지 공역? 마이너스 3부터 1. 그러면 요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1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맞죠? 그럼 수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고 17 요렇게. 요런 그림이 나와줘야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려면은 성빈아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보다 어때야 될까? 클까 크거나 같을까? 그치? 둘 다 등분 붙어 색칠돼 있으니까 크거나 같고 여기는 a 마이너스 1이 1보다 어떨까? 그죠?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범위를 찾아보면 이 넘어가니까 2a가 되고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럼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는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승우야 얘와 얘의 공통 범위는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푼 거냐면 a가 0보다 클 때에서 푼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a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1번에서 나오는 최종적인 해는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치? 구간을 나눠서 풀었으니까 구간 자체가 해에 영향을 주는 거지. 요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케이스 볼게요. 2번 케이스. 자, 2번 케이스는 마이너스 2를 집어 넣었을 때가 가장 크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y의 범위를 쓸 때는 아까 전이랑 같을까 다를까? 아까는 요게 지금 f-2였잖아요. 요게 f1이었고, 그치? 아까 전에는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게 제일 작고 1 집어넣은 게 제일 커가지고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 자리에 있었는데 이번엔 어때야 돼요? 반대지. 그러니까 요 자리에 누가 와야 돼? 요 자리에. 얘가 가장 작은 애니까 요게 f1이 와가지고 a-1이 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지? a-1은 f1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그럼 예진아 이쪽에는 누가 와야 돼? y가 제일 클 때.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그치? 이거는 요 지점의 값을 말하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가장 크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얘가 와야 된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요렇게. 얘가 f-2의 값이죠. 그쵸? 그러니까 아까 전이랑 여기 앞뒤는 바뀌었는데 아무튼 얘가 공역에 포함돼야 된다는 건 똑같잖아. 그치? 그럼 아까처럼 요런 그래프를 그리는데 수직선을 이렇게 그리는데 아까랑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뭘까요? 이번에는 그지? 요 자리하고 요 자리가 서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쵸?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맞죠? 그러면 여기서 얻어지는 a의 범위는 뭐고?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2a가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네요. 그죠? 그럼 강효가 얘와 얘의 공통 범위는? 그렇죠.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공통 범위지. 근데 이것은 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잖아요. 그죠? a가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a가 0보다 작고 여기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이니까 자, 결국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라는 요게 2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게 이제 정확한 a의 범위가 될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a의 최대값과 최소값만 원하니까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최대값은 1이겠죠? 그죠? 최대값. 여기서 얻어지는 최대값 1일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답은 마이너스 1이다. 그치? 그래서 이게 치역이 주어져 있거나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대각선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조건이 없을 때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셔야 되겠고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다음 페이지에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엄청 열심히 했던 397번을 볼게요. 서로 같은 함수, 그치? 서로 같은 함수. 성빈아, 그 394번 풀었니? 네. 얼마 나왔어?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2. 정답 잘했네요. 그치?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다면은 지금 봐봐.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식이 지금처럼 식이 서로 다르더라도 현준아 서로 같은 함수가 되게 만들 수 있죠. 그치? 예를 들면 뭐 fx는 x제곱 gx는 절대값 x 자 요럴 때도요 서로 다른 식이지만 우리는 정의역을 잘 조절하면 얘네들을 같은 함수가 되게 만들 수 있죠.
휘재야, 얘네 둘을 같은 함수가 되게 만드는 정의역에는 어떤 원소가 들어갈 수 있을까? 마이너스 1도 들어갈 수 있고 0도 들어갈 수 있고 1도 들어갈 수 있죠. 왜냐면 이 세 개의 값에 대해서는 얘와 얘의 함수값이 서로 어때요? 같으니까. 성빈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그 값이 어때? 똑같아. 0도 집어넣으면 서로 똑같은 값 나오고 1도 똑같은 값 나오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3 이런 게 껴들어가면 그때는 이 두 함수를 같은 함수라고 말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치?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요. 내가 x라는 집합에 어떤 원소 하나를 이렇게 넣었을 때 원소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a라는 원소 하나를 넣었다고 a라는 원소가 들어있다고 해봅시다. x에. 그러면 이 a는 반드시 어떤 조건을 만족해 줘야 돼요? 이 a를 여기다 넣은 거랑 여기다 넣은 것이 같아야 돼. 예진아 듣고 있니? 자 그럼 불러주세요. 어떻게 써야 돼 식을? f 무엇과? F 1 안 듣고 있네. 너 나랑 지금 이렇게 1m 거리에서 지금 이렇게 아니 안 좋아요. 연필은 어디 있냐? 아니 연필도 안 보냈어요. 아니 나중에 풀려. 다시 자 여기 x라는 집합에 어떤 원소를 지금 넣어놨어? a를 넣어놨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똑같은 함수면 좋겠죠? 저 x라는 정의역에 대해서. 네. 그러면 거기에 a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다면 f에다가 a를 집어넣은 fa와 네. ga가 같다. 같아야 되겠지. 네. 그치? 그래서 fa와 ga가 같다라고 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fa는 뭐니 예진아? A 세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9 그치. ga는 뭐죠? 4A 플러스 3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거 3차 방정식이네. 3차 방정식 풀면 되겠네. 그죠? 승우야 어떻게 풀었더라 3차 방정식? 일단 한쪽으로 다 넘기면 마이너스 7a 플러스 6인가요?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지 조립제법 하는 건데 얼마 넣으면 0 되나요? 1 넣으면 0 되네. 그러면은 1로 조립제법을 할 건데 자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승우야? 마이너스 7 6이요. 그렇죠. 1 내려오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그럼 이 조립제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일단 1 넣어서 0 됐으니까 앞에 뭐가 있어? x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그리고 뒤에는 a 제곱 음. 플러스 a 마이너스 6. 그렇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인수분해 되니까 2, 3에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인수분해가 요렇게 됐고 a 값을 몇 개를 얻었니? 3개를 얻었죠. 1이랑 2랑 마이너스 3 이렇게 3개를 얻었어. 그러면 현준아 이 x라는 집합에는 몇 개의 원소를 쓸 수 있어? 3개의 원소를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x라는 집합을 만들 때 방금 얻은 3개의 원소를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 중에 뭐 나는 1만 넣고 싶어 이렇게 만들어도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함수가 똑같은 함수가 되게 만드는 정의역 x는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 되는 거죠. 그쵸? 그죠? 근데 원래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은 원래는 몇 개야? 원래는 8개지. 답은 몇 개일까? 답은 7개지. 왜? 공집합. 그치? 공집합이 아닌 집합. 그렇기 때문에 답은 7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6은 1대1 대응에 대한 건데 1대1 대응에 대해서는 그거 기억하죠 여러분? 그래프 보고 얘가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 뭐였더라? 맞죠. 가로선 그거 보는 거지. 가로선을 그거 봐서 성빈아 무조건 몇 번만 만나야 돼? 한 번만 만나야 돼. 그치? 그러면 390
9번 같은 거는 간단한 문제죠. 1대1 대응의 그래프인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가로선 그어가지고 두 번 만나는 거 다 탈락이야. 그러면은 1번 탈락이고 4번 탈락이고 5번도 탈락이죠. 근데 2번하고 3번은 가로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얘도 한 번만 만나고 얘도 한 번만 만나지. 그럼 답이 두 개인가? 답이 두 개가 아니죠. 예진아 왜 아닐까? 답은 3번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왜요? 이번 같은 그래프가 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3 아니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있잖아 이 문제에서 다음 중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문제가 만약에 이랬다. 그럼 어떨까? 2번 3번. 그러면 2번, 3번이 모두 답이에요. 왜 이거 한 번밖에 안 만나고 한 번밖에 안 만나니까. 근데 지금 1대1 함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봤다? 1대1 대응을 물어봤어. 여러분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점은 1대1 대응이 조금 더 타이트하다, 좀 더 까다롭다. 조건 하나를 더 만족해야 되죠. 그 추가되는 조건이 뭐였더라?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이 붙어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 근데 2번의 그래프는요. 자, 한 번만 만나는 건 좋은데 이 2번 그래프의 치역은 뭘까요? 치역. 그래프가 꼬라지를 보니까 아무리 가도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죠. 그 말은 이 아래쪽에 있는 y값들, 그러니까 음수인 y값들은 치역이 되는 거야, 못 되는 거야? 치역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그래프의 치역이 어디냐 물어보면 얘의 치역은 y바 y는 0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러면 승우야, 이거는 공역이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요. 공역은 실수 전체였잖아. 네. 근데 얘는 양수만이잖아. 공역과 치역이 달라. 그래서 얘는 뭐가 될 수 없다? 1대1 대응이 될 수 없다. 근데 얘는 뭐 위로도 계속 올라가고 아래로도 계속 내려가죠. 그럼 얘는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1대1 대응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를 알아야 되겠고 가로선 그어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1대1 함수고요. 거기에 추가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것까지 확인하면 그럼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65에서 1대1 대응에 대한 문제 중에서 성빈아 401번 했어? 네. 답 뭐야? 10. 틀렸네. 풀었어 현준이? 2 아니에요? 2? 틀렸네. 승우 저 아직 여기 한쪽은 안 됐어. 휘재? 마이너스 2. -2 그렇지. 야 이거 죄송해요. 이게 바로 그거 아니야? 이게 바로 그거? 이 소설 이렇게 그거 가지고 대각선 그거 아니야? 우리 앞에 프린트에서 몇 문제를 풀었냐 이거를. 맞아요. 그럼 우리 승우가 해보자. 아니에요. 자, 선 그을 거야 승우야. 자 이렇게 그을 거야. 그러면 예. 얼마야? 일단 마이너스 1이랑 1이요.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그을 거야. 네.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1이랑 3이요. 자 그럼 이거 1대1 대응 했으니까 무조건 대각선이지. 네. 근데 대각선 두 가지 중에 오른쪽 위로 가는 거 그어야 돼?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 그어야 돼? 0보다 작은 거 오른쪽 아래.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 그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 딱 지나가는 점이 몇 개 보여? 2개. 두 개 보이지. 여기랑 여기 보이네. 여기 몇 컴마 몇이고? 마이너스 1,3이요. -1,3이고 여기는 몇 컴마 몇이고? 1, 1, -1이고. 자 그럼 점 두 개 나왔으니까 얘로 뭐 하면 돼 이제? 이제 기울기를 구하면 그지? 함수 구하면 되니까 기울기부터 찾으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요. -2인가? 그러네 -2. 그럼 y는? 마이너스 2 바로 x 플러스 1 음 플러스 3 그렇지. 그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요. 이렇게 돼야지. 성빈 이렇게 했나? 아니죠. 마이너스인가 아니라 플러스인가? 여기가? 네. 여기 이제 a가 0보다 작다 그랬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2가 나오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렸어? 네. 근데 기울기를 여기서 플러스 2라고 한 거야? 네. 기울기를 찾을 때는 성빈아 반드시 그 기울기 찾을 때는 얘에서 얘를 빼가지고 1 빼기 -1을 했으면
분자에서도 항상 얘에서 얘를 빼야 돼요. 응? 그러니까 기울기 구할 때는 그냥 무조건 그냥 고정시켜 버려 머릿속에서. 뒤에 거의 x좌표에서 앞에 거의 x좌표를 빼는 거고, 분자도 뒤에 거의 y좌표에서 앞에 거의 y좌표를 뺀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해야 기울기가 제대로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유형 중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404번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1대1 대응인데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이게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대. 규재 이거 풀었니? 네. 얼마죠? 이거 4번 나왔어. 그치. 근데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단 수량 구해가지고 2차 함수 구이고. 그치. x-3의 제곱 마이너스 9인가? 네. 그치? 그러면은 요렇게 이차함수가 있는데 요 이차함수가 꼭지점이 3, 마이너스 9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의역이 어떤 수 이상인데 k 이상. 근데 어차피 문제 1 객관식이니까 1순수 5번 있잖아요. 예. 그거 그냥 여기다가 대입하고 1대1 아. 되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아.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서 정의역도 성립되는 수 하나하나 대입하면 7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돼 있으면 그러면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주관식이면. 뭐 어차피 응. x에서 x의 함수 3 그건데 어차피 최소값이 3이고 그지.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k가.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어. 그냥 이거 하나씩 대입하면서 풀면 되지 않을까? 그럼 뭐 답이 막 2분의 5 이런 거면 어떡해? 근데 저한테 그러세요? 2분의 5는 안 되구나. 뭐 2분의 9 막 이런 걸 수 있잖아. 그지. 대입하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아이고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풀어.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일단 3보다 k가 무조건 3보다 커야 되는 이유. 만약에 k가 이쪽에 있다면, k가 이렇게 있다면, 그러면은 k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면 이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잖아요. 그럼 일단 뭐가 안 돼요? 가로선 그었을 때 두 번 만나는 지점이 생기잖아. 1대1 함수 자체가 안 되죠. 성균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가로선 이렇게 그으면 두 번 만나는 지점이 생기잖아, 성빈아. 두 번 만나는 가로선을 그었는데 두 번 만나면 1대1 함수가 아닌 거잖아. 1대1 함수가 아니면 당연히 1대1 대응도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 선이 여기 있으면 안 돼. 그지? 빨간 선이 적어도 여기 꼭지점보다는 어때? 요쪽으로 넘어와 줘야 돼. 그치? 요쪽으로 넘어와 줘야지만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1대1 함수는 만족하죠. 그쵸? 1대1 함수는 만족해. 그런데 얘가 1대1 함수이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 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문제에서 x에서 x로의 함수라 그랬으니까 치역도 k 이상일 거거든. 이것도 k 이상일 거야. 그런데 만약에 k가 요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봐. y는 k라는 지점이 요렇게 돼 있다. 자, 요렇게 돼 있으면 이 상황은 지금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나?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 이걸 그어놓으면 이 가로선보다 위에 부분이 공역이 되는 건데 치역은 어디야? 치역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이거는 그리고 1대1 함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값들은 x 값들은 존재하는데 y 값들은 짝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라인이 어때야 돼? 딱 여기에 딱 맞아야 돼. 그치? 요렇게 딱 맞아줘야 그래야지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x 값들, y 값들이 서로 하나씩 짝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결론. 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결론은 자,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요즘 몇 컴마 몇이라고 봐야 돼? 여기 k, k 제곱 마이너스 그냥 요 y는 k,
x는 k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k, k라고 쓸 수 있죠. 그 k, k라는 점이 이 2차 함수에 딱 찍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는 x가 k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k, k가 y는 fx라는 함수 위에 있어야 됩니다. 옆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한 거 k 값이 최소한 얘의 추계 방정식인 3 있죠. 꼭지점 x는 3보다는 얘가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성립 안 되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깨지고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k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k, k가 이거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예진아 여기다가 k를 대입할 거야. 여기다가 k 대입하면 어떻게 돼? 그게 얼마가 나와야 돼? k, k를 지나가야 되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k를 집어넣었을 때 k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k, k를 지나가려면. 그럼 이게 지금 k를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걔가 는 뭐가 돼야 되냐고. k가 돼야지. k. 이렇게. 그치? 그래서 k 넘겨가지고 계산하면은 k제곱 마이너스 7k가 0인 거니까 자 k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데 성빈아 그럼 k 값이 뭐 나왔더라? 7 또는? 이러지 마. 마이너스 7이 왜 나와 여기서? 넌 알고 있다. k괄호 k-7은 0이다의 두 근을 알고 있다. 얼마? 아 루트 7이요. 상당히 독창적인데 k-7 원리가 뭐야? 얘네 둘이 곱해져 있잖아 지금. k하고 k-7하고 곱해줘서요. 그래 0 또는 7이지. 0 또는 7 맞니? 그러면 성빈아 답은 뭘까? 0은 왜 안 돼? 네? 7이랑 0이라고? 답이 두 개야? 7이요. 왜 7이야? 그러니까 0은 왜 안 돼? 영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이야? 3보다 커야 되는데요. 아까 꼭지점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왼쪽에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0은 그래서 범위 때문에 탈락이고요. 7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1대1 대응에 대해서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마지막 유형은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얘기네요.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이거 개념부터 다시 얘기해볼까? 항등함수는 뭐였더라 승우야? 항등함수 그치? 그러니까 승우를 집어넣으면 승우가 나오는 함수가 항등함수였죠. 상수함수는 뭐였더라? 그치? 하나에 몰빵된 거야. 승우를 집어넣든 강혁이를 집어넣든 현준이를 집어넣든 전부 예진이가 나오는 그치? 다 똑같은 값으로 화살표를 쏘고 있는 그게 상수함수였죠. 그래서 한마디로 상수함수는 몰빵이다 그랬죠. 몰빵. 자 그러면 요 문제 중에서 408번 한번 볼게요. 408번. 자 408번은 지난 시간에도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인데 FGH가 F는 1대1 대응이라 그랬어요. 1대1 대응 함수이고 G는 항등 함수라 그랬고요. H는 상수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조건이 요거야. F8은 G4는 H2 자 이렇게 세 개가 서로 같대. 그럼 현준아 셋 중에 뭐가 제일 반가워요? 항등함수가 제일 반갑죠. 항등함수에서 G가 항등함수인데 G4면은 이놈의 값이 4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치? 결국 그러면 F8이 4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또 H2가 4라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강혁아 둘 중에 반가운 게 누구야? 둘 중에서 우리한테 더 유용한 조건은?
F는 1대1 대응이고 H는 무슨 함수였어? 상수함수였지. 그치? 요게 그럼 나오는 순간 HX는 다 해결된 거죠. 그죠? 그냥 이걸 HX가 4라고 봐도 어때? 그래도 되죠. 그러니까 H는 4로 몰빵된 상수함수입니다. 4한테 몰빵된 상수함수. 자, 그러면 이제 fx만 확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f라는 함수는 지금 x에서 x로 가는 함수였고요. 여기 248, 여기 248이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하나는 알고 있지. 방금 찾았잖아, 그지? f8이 4인 건 알고 있으니까 8이라는 애가 4한테 쏘는 건 알고 있어. 자, 그럼 이제 남은 가능성은 몇 가지일까? 네 가지일까? 1대1 대응이 돼야 되잖아. 그치?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야. 2가 2한테 쏘고 4가 8한테 쏘거나 아니면 거꾸로 2가 8한테 쏘고 4가 2한테 쏘거나 이 두 가지밖에 가능성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요 조건을 보니까 여기에서 이미 우리는 F8의 값이 4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자, 얘가 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4 곱하기 F2가 F4가 돼야 돼. 그러면 숫자가 2랑 8밖에 없잖아. 그럼 당연히 얘가 얼마가 돼야 되고 얘가 2가 돼야 되고 얘가 몇이 되면 얘가 8이 되면 딱 들어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2는 2한테 쏴야 되는구나. 그리고 4는 8한테 쏘는구나. 이렇게 확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등함수는 뭐 원래 알고 있던 거고 상수함수 여기서 특정했고요. fx도 여기서 특정했으니까 다 완성됐죠. 그럼 답 한번 찾아봅시다. f2는 얼마죠? 2. g8은 8. h4는 4. 아까 4로 몰빵했었으니까 4로 몰빵. 답은 얼마? 14. 이렇게 풀면 되겠다. 14. 이런 문제들이었고요. 뒤쪽에 이제 넘겨보면 그 절대값에 관련된 문제가 있죠. 73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그쵸? 예. 오늘은 요거 절대값 얘기만 하고 이제 진도를 마칠게요. 자, 73페이지에 네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 단원을 하면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가 안 마주치긴 힘들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를 마주치게 될 건데 절대값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게 갈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절대값들은 가볍게 또 처리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절대값 들어있는 것 중에 요거 제일 간단한 절대값 요 놈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더라? 이게 x가 양수인 부분 y축도 치면 그러니까 이거 간단히 그냥 V자, 그치? V자 모양이라고 기억해주세요. V자. 0,0에서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그냥 V자 모양의 그래프. 이쪽으로도 45도로 올라가고 여기서도 45도로 내려오는 딱 이렇게 V자 모양의 그래프가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면 그러면 이런 것들 다 처리되는 거예요. 만약에 절대값 x-2 플러스 1 뭐 이런 거. 요 놈의 그래프는 얘를 뭐 한 거라고 받아들이면 돼? 얘를 평행 이동한 거, 그치? 예진아, 어떻게 평행 이동한 거? 이거를 이렇게 하면 X에서 이만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1만큼, 그치? 그러니까 마치 2차 함수에서 꼭지점 옮기는 것처럼 절대값 그래프에서는 여기 요 뾰족한 지점 있잖아. 뾰족한 요 꼭지점을 옮겨주는 거죠. 아까는 0,0에 있었으니까 지금은 어디로 옮기면 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갔다며. 그러면은 2,1로 여기로 요 뾰족한 지점을 옮기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또 V자를 그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올라가는. 요거의 그래프가 바로 요 놈의 그래프다. 그치? 자, 그렇다면 465번 문제에 있는 요 놈도 우리 바로 그릴 수 있죠. 이거는 현준아 꼭지점을 몇 컴마 몇으로 보면 될까? 2,0으로 보면 되겠지. 그래서 2,0에서 여기가 2,0이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자, 요 놈의 그래프와 요 직선이 만나도록 그랬는데, 자, 요 직선은 뭐가 고정돼 있고 뭐가 변하죠? 고정된 게 뭐지? Y 마이너스 요거를 정확하게 우리 뭐라 부르지? 알지? y 절편이라고 그러죠. y 절편. y 절편이 얼마로 고정돼 있어? 마이너스 1로 고정돼 있으니까 여기에 딱 찍혀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 자, 여기를 무조건 지나가는데 m 값이 변하니까 이 각도가 변하는 거죠. 각도가. 그래프의 각도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죠? m 값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근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랑 저 절대값 그래프가 만났으면 좋겠어. 그럼 뭐 이렇게도 만나는 거고 이렇게도 만나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도 만나는 거죠. 근데 m 값의 범위를 구하라 했으니까, 자, 올라가는 방향으로는 아무리 올라가도 다 만나요. 근데 내려오면 어떻게 돼? 내려올 때는 이렇게 가다가 요 순간, 그지? 요 순간까지는 만나고 여기서 더 내려오면 어때? 안 만나지. 그러면 요 순간을 볼까요? 요 순간의 기울기가 얼마일까? 그죠? 요 순간의 기울기는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점의 좌표를 가지고 찾아도 되고, 그냥 딱 봐도 두 칸에 한 칸이잖아요. x값 두 칸 갔는데 y값 한 칸 갔으니까 2분의 1이 얘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m값이 2분의 1보단 어때야 돼? 커야 되지. m값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뾰족한 데서 만나도 되니까. 그치? 자, 그럼 이 문제 답은 이걸까요? 이거는 어떤 상황만 생각한 거냐면 기울기가 양수인 상황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기울기가 어떨 가능성이 있어요? 음수일 가능성도 있죠. 기울기가 음수일 가능성. 근데 여러분들이 기울기가 음수일 가능성을 생각할 때 그래프를 요렇게 가면 음수잖아. 그지? 요렇게 가면 음수인데 요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만날까 안 만날까? 이쪽으로 아무리 가도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니까 안 만나겠죠.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기울기가 기울기가 요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이렇게 가다 보면 요 파란 애랑 어떨까요? 저기 멀리 가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결국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의 기준은 요 녀석보다 경사가 높으면 가다 만나는 거고, 이 파란 애보다 경사가 낮으면 완만하면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현준아, 얘는 기울기가 얼마짜리일까 요거? 아까 전에 요 그래프 얘기할 때 이쪽도 45도 이쪽도 45도였거든? 이 각도가 45도라는 거는 기울기로 따지면 얼마짜리라는 거야? 얼마? 1이야 1. 요거 기울기 1이고 얘가 기울기 1이라면 얘는 기울기 얼마야? 거기요? 한번 그렇게 필터를 거치고 대답을 해. 이거 내려가는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기울기 마이너스 1이지. 여기서도 지금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보다 더 경사가 높으면 만나는 거잖아. 경사가 높다는 건 무슨 뜻이야? 절대값이 크다는 거예요. 얘 절대값이. 얘 절대값이 마이너스 1의 절대값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결국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될까? 그지? 예를 들면 초록 그래프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그럼 만날까 안 만날까? 만나요. 왜냐면 마이너스 2가 얘보다 경사가 더 높으니까. 근데 만약에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만나 안 만나? 이거 안 만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경사가 이렇게 완만하거든. 그치? 그래서 m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까지 추가로 쓰셔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여기다 또는이라고 써야 되겠죠. 여기는 등호도 들어가면 안 돼요. 평행에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466번인데, 자, 요거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요 함수의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려보면 좋겠거든. 이거 여러분 그래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얘 그래프를 그려라. 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어떻게 할래? 어? 저기 절대값에 응. 그 수직선 할 때처럼 조건 3개
개로 나눠. 그치, 범위를 쪼개가지고 가는 거죠. 범위를 쪼개가지고. 예진아, 뭐 한다고? 범위를 쪼갠다고. 근데 범위를 쪼개려면은 경계선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에서의 경계선은 어디다? 얘가 0이 되는 지점, 얘가 0이 되는 지점, and 또 얘가 0이 되는 지점. 그럼 강효가 어디랑 어디야? 2랑 마이너스 4가 경계선이죠.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4하고 2를 기준으로 자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여기가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인데 자 1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고요. 2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3번 구간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요때부터 한번 해보자. 예진이가 해볼게. 요때는 절대값 안에가 둘 다 뭐예요? 그러니까 요게 양이에요? 음이에요? 이거 읽어볼래? x가 마이너스보다 작잖아. 그럼 음수죠. 얘는요? 자 그럼 불러봐. 얘는 절대값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x 플러스 뒤에 거는 x 플러스 4. 그쵸? 플러스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맞죠? 얘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왔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요. 그럼 결국은 x가 어떻게 돼?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아? 6만 남네요. 그죠? 6. 상수함수네. 상수함수. 자,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는 현준아 앞에 거는 0보다 어때? 작고 뒤에 거는 크지? 그럼 자 y는 어떻게 될까? 부호를 얘기를 해줘야지. 플러스 x 플러스 이게 양수잖아. 마이너스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럼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요. 자 그러면 y는 뭐가 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 구간은 둘 다 양이에요. 양. 승우가 해보자. y는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그치. 그러면 y는 몇이야? 마이너스 또 상수함수네.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그래프로 그린다. 잘 봐.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었으니까 구간을 처음에 나누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구간을 여기다 그대로 나눠줄게요. 자 마이너스 4가 하나의 경계선이었고요. x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가 경계선이었죠. 이렇게 해서 x는 2. 자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자 강여가 요 점선보다 왼쪽 여기는 요 범위잖아. 그치? 요 범위잖아. 그거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요 영역에다 그리는 거죠. 그럼 요 영역에 그려지는 함수는 무슨 함수? y는 6이라는 상수함수. 그치?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 어떤 직선? 그치? 쭉 가로선. y 값이 6인 가로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y 값이 6이면은 뭐 한 여기쯤에다가 여기쯤에 6이 있다라고 하면은 뚜루루루루 가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그려지겠죠. 6 라인에 y는 6이 그려져요. 그 다음에 자, 요 영역이 여기서 보자면 여기 가운데네. 여기 그지? 여기에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 보면은 6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오던 빨간 그래프하고 여기서 만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내려가겠지. 쭉 내려갈 거야.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2 집어넣어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이면은 저기 아래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겠네. 여기라고 해봅시다. 여기.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내려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거 세 번째 구간, 요 구간이 여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구간에서는 y가 마이너스 6이다니까 아까 전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었잖아.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쭉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6이라는 애를 그리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그래프 완성시켰고 이 녀석의 그래프를 보니까 가장 큰 값이 얼마예요? 그치? 여기 라인이 제일 높은 데니까 y는 6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낮으니까 마이너스 6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답은 얼마일까 그럼? 12. 그쵸? 12. 이렇게 풀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어떤 그 정석입니다. 정석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467번. 자, 이것만 풀고 마칠게요. 467번. 자, 467번에서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인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 중에 가장 여러분한테 자주 등장하는 녀석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절대값 씌운 거랑 그리고 이렇게 절대값 씌운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자주 등장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야? 우변 통째로 그냥 절대값을 씌워버린 거예요. 얘는 뭐만 골라서 x만 골라가지고 x한테 다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fx가 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요. 그러면 얘한테 절대값을 씌울 때 y는이라고 써볼게요. 자, 얘한테 절대값을 씌울 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는 경우가 있어. 요 경우가 이제 요 위에 거에 해당되는 경우고요. 밑에 거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치? x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여기다 절대값 플러스 2 하고 또 여기다 절대값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이제 밑에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 이 첫 번째, 통째로 절대값을 씌웠을 때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y가 y가 양수이고 y가 음수이고 x 그치. 이거는 x축 아래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린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그래프로 보면 이 그래프에서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아이고. 지금 여기하고 여기 있는 x축 위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 x축 아래에 있죠. 얘를 그대로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접어 올려. 이렇게 접어 올려. 대칭시켜, x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이런 방향으로 올라가겠죠. 맞니?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내려가던 애를 접어 올려. 그러면은 얘도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무슨 그래프가 돼요? 이렇게 W자 모양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치? 한 개만 더.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 대해서 이렇게 우변에 통째로 절대값을 씌웠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은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여기도 건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가운데 있던 요 녀석을 어떻게 한다? 접어 올려. 이렇게 접어 올리니까 자, 얘가 접어 올려지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 그치?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간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맞죠? 자, 이것이 지금 우변 통째로 절대값 씌웠을 때의 그래프 그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 x만 골라서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요 y축을 기준으로 y축의 오른쪽 부분만 남겨서 좌우 대칭을 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래프가 얘를 가지고 해보면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y축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 부분은 그대로 두세요.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 y축 왼쪽 부분 있지? 얘는 삭제 없애버려. 그 다음에 자 방금 전에 이렇게 남겨놨던 그거 있지? 요거를 그대로 y축에 한번 대칭시켜가지고 이쪽 편을 똑같이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치?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거 남겨놓고 왼쪽 거 지운 다음에 오른쪽 거 그대로 대칭시켜서 붙여넣기. 자 그럼 얘도 그런 방식으로 그린다면 이번에도 자 요 부분은 남겨놔야죠. 요 부분 남겨놓고 여긴 어떻게? 여긴 지워버려. 여긴 지워버리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의 그래프를 y축에 대칭.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 그치? 요게 x에다가만 절대값을 씌워놓은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이다. 물론 뭐 두 가지 모양이 더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두 가지만 잘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답은 얘겠네요, 그쵸? 네. 우리 요거 그리는 거였으니까 답은 2번. 그 Y다가 절대가 씌운 거 같아요. 아 그것도 배웠어? 학교에서? 그래요. 자 오늘은 깔끔하게 보내줄게요. 우리 근데 이거 두 번째 프린트 답지 내가 줬나요? 답 안 줬나요? 그러면은